속력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짝짝을. 첫 번째는 맞아요. 일단 공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속식 공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가 많은 얘기는 잘 할 수 있어요. 단위는 보통 속력의 단위에다가 맞춰요. 속력에 보면은 뭐 시속 몇 킬로미터, 분속 몇 미터, 초속 몇 미터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거기에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식을 누구로 세울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뭐 거리의 합을 식으로 세울 건지 시간의 차를 식으로 세울 건지 이게 써 있어요. 그때. 근데 보통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잘 읽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854번에 보면은 등산을 하는데 등산이 이렇게 산이 있어.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속 3. 3km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고요. 그럼 이 시속 3km는 뭐야? 속력이죠? 예.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일하는 같은 길을.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2km로 내려왔다. 이랬단 말이야. 속력은 나와 있죠? 요건 이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속력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고 같은 길이라는 말은 왜 한 거예요? 같은 길? 차이가 없다. 이거는 이제 맞아 거리가 같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올라갈 때의 거리하고 내려올 때 거리가 같아. 똑같은 길로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의 속력으로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시속 2km의 속력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때 시간이 조금 덜 걸리겠죠. 좀 더 빨리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총 3시간 20분이 걸렸어.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시속이죠. 시속. 네. 그러면 3시간 20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돼요. 시간으로 고칠 때는 3과 60분의 20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0 시간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 3분의 10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죠? 총이니까. 야, 집중해야지. 예, 그렇지. 총이니까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올 때 시간을 더하면 3분의 10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총이라는 한마디로 식을 어떻게 세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게.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올 때 시간.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올 때 시간을 더하면 3분의 10이 되는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 그럼 이제 올라갈 때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 속력은 있는데 거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잡는 거죠. 그럼 올라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내려올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분의 x. 그래서 더하면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식을 받아 적지 마세요. 이게 받아 적으면 안 돼. 이런 거 받아 적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무슨 생각으로 3분의 x를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받아 적을 거면 뭘 받아 적어야 되냐면 맞아.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적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올시, 너는 올속, 너는 올거, 너는 내속, 너는 내거, 너는 내식. 그래서 올시 더하기 내시, 총시. 총시가 3분의 10. 이거는 시간으로 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돼. 이런 걸 적어야 돼요. 이런 걸 적어야 문제가 바뀌어도 따라한다. 이 문제는 풀거 아니에요. 매번 따라. 네.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표를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를 그리면 별로 생각할 게 없단 말이야. 표를 그리면 거, 소, 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하면 거리는 그냥 모르니까 x라고 잡아놓고 속력은 3이라고 잡아놓으면 시간 쓸 때 그냥 이거분의 이거 쓰면 된다고 그냥 무조건 3분의 x 이거분의 이거 쓰면 되면 2분의 x 그래놓고 보니까 총이면 시간 더 해야지 이게 3분의 10이네 이게 끝난다고 이게 생각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표를 그리라는 건데 표도 왜 그리는지 알고 그래야 돼요
860번도 해볼게요. 860번. 860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집에서 극장까지 가는 데는 시속 5km로 걸으면 아하.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상영식. 상영시간 15분, 시속 7km로 자전거를 사용하면 상영시간 5분 전에 도착한다. 그랬죠? 네, 집에서 극장까지 갈 거죠. 극장까지. 그죠? 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죠. 뭐뭐 있죠? 가는데 그렇지? 걸을 때와 자전거 탈 때 그 두 가지가 있죠. 걸을 때는 속력이 얼마였어요? 시속 5km. 시속 5km. 자전거를 타면 시속 7km. 이렇게, 그죠? 이건 딱 써있죠. 정화에 집중하라고요. 마지막이야. 걸어간 거리는 얼마였어요? 그렇지. X킬로미터라고 잡자고요. 모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얼마였어요? X킬로미터 똑같아요. 왜? 집에서 극장까지 가면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 구할 때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5분의 X, 7분의 X야. 됐나요? 자, 그래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걸어서 가면 15분을 늦게 도착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5분 빨리 도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뭐 찾으라는 얘기일까요? 15분, 하나는 15분이 늦고 하나는 5분이 빨리. 이건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아는 거 다 얘기해보세요. 시간의 차이. 그렇죠? 와.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는 시간의 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총 몇 시간 걸려요? 다 합쳐서 몇 시간. 근데 지금은 하나는 15분 빨리 도착하고 하나는 5분 늦게 도착해. 20분 차이가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문제가 20분 차이가 나. 이렇게 말하면 너무 대놓고 보여준 게 되니까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수학 문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지만 시간이잖아. 시간은 빠르다, 느리다, 누가 더 일찍 왔다, 오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시간이 크다 이런 식으로 말 잘 안 하죠. 시간이 둥글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단어 내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 아는 단어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차이가 몇 분이다? 20분. 20분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라는 얘기야. 이걸 가지고. 근데 지금 분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시속이거든요. 시속. 네, 시속이니까. 그래서 20분이라고 안 하고 그렇지. 3분의 1시간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의 차이니까 시간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빼야 되죠? 시간끼리 빼기 할 거죠? 자, 누가 더 크겠어요? 시간이요? 그렇죠. 5분의 x가 더 크겠죠? 분자가 같으면 분모가 작은 쪽이 숫자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양변에 105를 곱해야 돼, 105. 105를 곱하면 21x. 네, 잠깐만요. 이건가? 6x는 35? 네, x는 6분의 35km. 아, 오늘은 들어가고, 오늘은 그냥 9분. 공부한다고. 다음. 861번 한번 볼까요? 뭐요? 네. 861번.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6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매분 50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125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간다고 할 때
형은 출발한 지 4분이죠, 4분. 네? 예, 4분 만에 만나요. 4분 만에. 자, 거리 속력 시간 문제죠? 거리 속력 시간 문제. 네,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거의 한 6, 70%는 거리를 미지수로 잡아요. 거의 6, 70%는 거리를 미지수로 잡습니다.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한 20% 정도만 시간을 미지수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속력을 미지수로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 한 100개 중에 하나? 한 1, 2% 정도? 그럼 속력 언제 미지수로 잡냐면 문제에 속력이 안 나와 있으면 속력 미지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속력을 봐야 돼요. 거속시는. 네. 지금 이제 형하고 동생이죠.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뒤따라가는 문제. 여기 써있겠죠? 네, 시간차를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는 경우라고 말한다면 뭐 마음대로 외우세요. 나는 뒤따라가는 경우 이렇게 외웠어요. 뒤따라가는 경우. 이 경우는 보통 이제 시간을 미지수로 많이 샀어. 한번 볼게요.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X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어요. 동생은 매분 50m의 속력은 나와 있죠. 그죠? 네. 동생의 속력은 분속 50m. 형의 속력은 분속 125m죠. 네. 근데 이제 자전거 타면서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냐 그랬죠? 여기 보면 만나겠는가? 만나? 이렇게 물어봤어. 이 뭘 말하고 싶을까요? 만나. 얘네 둘이 만났어. 다 왔어. 조금만 더 거속시 문제에 어울리는 단어로 바꾸면 돼요. 의미 똑같아요. 언니가 뭐라 몇 분 뒤에 형과 동생의 거리가 같을까? 이걸 묻는 거예요. 왜냐? 좀 먼저 동생이 출발하고 형이 나중에 출발하긴 했지만 동생이 여기 있을 때 형이 여기서 아무튼 출발했다 해도 동생이 한 이쯤 왔을 때 형이 그걸 따라 잡았으니까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집에서 출발해서 만나는 장소까지 움직인 거기 때문에 거리가 같아진다. 이해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거리가 같다를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해요. 뒤따라가는 문제는 두 사람의 거리가 같아질 때까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여기 보면은 문제 뭐라 그랬냐면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정신 차리고. 네.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뒤에 동생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형의 시간을 x분으로 잡고 형의 시간. 그럼 동생의 시간은 몇 분이 될까요? X 플러스 6분. 동생 6분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6분 더 오래 걸었어요. 6분 더 오래 걸었어요. 네, 그러면 형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125x. 동생의 거리는 50x 플러스 300. 그죠? 이 둘이 같아야 돼요. 75x는 300. 이거 4 곱하면 300 되잖아요. 네. 네. x는 4분. 빠밤. 네. 집에 X 굳이 안 넣어도 풀수 있죠. 맞아요. 나는 x 안 넣고. 나는 x 안 넣고 풀어서 빨리 푼 거예요. 125에다 50 빼고 50 곱하기 6 나누기 75 하면 돼요. 네? X 안 넣어. 맞았어. 왜요? 기분 좋은데? 선배적 시간이 내가 고속도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푸익 하면서 얘기한 적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네,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맞아요. 일단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천재가 아니라 진짜 짧게 못 풀어. 그러면 저희 주로 알잖아.
64번. 이거는 트랙을 돌거나 호수 주위를 도는 문제거든요. 거숙지에서는 얘하고 이제 기차 문제. 얘네들이 거의 탁 튀어옵니다. 얘네들 제일 어려워. 864번 한번 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3000m인 호숫가를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걸었다면 A는 분속 80m, B는 분속 70m로 걸었다면 두 사람은 20분 만에 만나게 되죠. 맞아요. 정답은 20분이 됩니다. 맞아. 자, 그래서 이제 반대로 갔을 때는 한 바퀴 거리 있죠. 한 바퀴를 속력의 합으로 나누면 돼요.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노하우인데.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한 바퀴 있죠. 한 바퀴를 속력의 차로 나누면 몇 분 만에 만나지 바로 나와요. 네,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있잖아.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있지. 반대 방향.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뭐랑 똑같냐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네, 이렇게 마주보고 출발한 거랑 상황이 똑같아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가잖아요. 봐봐. 난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생각이 아니야. 사람마다 다른 거야. 나는 자꾸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동그란데 한 사람 A는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 B는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이쯤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잖아. 근데 이 길이 약간 동그란데 고무줄처럼 이렇게 탄성이 있어. 탄성이 있어서 내가 여기를 칼로 탁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되죠. 날아가요. 아파요. 이렇게 되죠. 여기를 탁 자르면 얘네가 이렇게 착 펼쳐지면서 저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하면 돼요. 마주 보는 거랑 똑같아.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 많이 들던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맞아. 내가 하기 싫으니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하기 싫으니까. 네. 버섯이. 버섯이. 두 사람 A, B가 있죠? 속력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네, 속력이 나와 있어요. A가 얼마죠? 80. B가 70.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한 바퀴가 몇 미터를 했어요? 3000m? 네, 잘 보시면 A는 속력 80이고 B는 70이잖아요. 그럼 A가 더 빠르니까 반보다 조금 더 온 지점? 이 지점쯤에서 A하고 B가 만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의 거리와 B의 거리를 더하면 한 바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A가 걸어간 이만큼 거리와 B가 걸어간 이만큼 거리를 더하면 한 바퀴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속력을 가지고서 이제 거리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말 이해했어요, 다이나? 희연 이해했어요? 속력을 가지고서 거리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한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 뭐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지. 시간 없잖아. 시간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얘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에 대해서 말한 거였어요? 문제를 쭉 읽어봤을 때 시간에 대해서 언급해 준 거 있냐고. 아예 없죠?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찾으라고. 네, 찾아야 돼. 시간을 x라고 잡아볼까요? 네. 네, a의 시간을 x분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b의 시간은요? 그걸 찾아야 돼. 여러분은 y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네. 네, 그래서 12개, 지우개하고 연필하고 써서 12개에서는 하나는 x개, 하나는 12-x개 이렇게 잡잖아요. 2학년들은 하나는 x개, 하나는 y개 이렇게 잡고 x 플러스 y는 12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다른 거야. 그럼 얘를 x분이라고 잡았어. 근데 b의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냐고 없냐고. 없잖아. 그러면 상황을 보고 상황을 인지하고 A의 시간과 B의 시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풀면 안 돼. 어떤 관계가 있어? 진짜 쉬워요. A의 시간과 B의 시간이 어떨까요? A가 걸어간 시간. 그렇지. 같네요. 동시에 출발했잖아요. 네. 동시에 출발해서 딱 만날 때까지 걸었잖아요. 야, 나 여기서 출발할 때 저기 갈 테니까 저기 가서 우리 만나. 5시에 출발했어, 내가. 출발해서 여기서 딱 만났어. 갔더니 5시 15분이야. 그럼 얘는 몇 시에 온 거야? 5시 15분에 왔겠지, 똑같이. 네 칸 치웠죠? 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80x, 속력 곱하기 시간 70x. 그래서 거리끼리 더하면 150x죠? 150x가 3000m 나와야 돼요. 150으로 나눠주면 x는 20분 만에 만납니다. 우와. 저는 저거 꼼수 쓸게요. 다 썼더니 1분 만에 푸는 거 저는 저 꼼수 쓸게요. 뭐야? 저거요. 저 위에 있는 거. 아, 이게 이거예요. 네? 이게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공식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자, 우리 난 쉬운 걸로 써.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자, 만약에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봅시다. 자, A하고 B가 있어요. 그러나 A는 이쪽으로, B는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A가 간 거리하고 B가 간 거리를 합쳐서 3000m가 되면 어쨌든 만나는 거잖아요. A가 2000m를 가고 B가 1000m를 갔건 A가 2850m를 가고 B가 150m를 갔건 합쳐서 3000m가 되면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첫 번째 규칙이야. 거리 합쳐서 3000m면 만나는 거야.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뭐냐? A는 분속 80의 속력으로 저쪽으로 가고요. B는 분속 70의 속력으로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A는 1분당 80m씩 이렇게 가잖아요. 150m씩 멀어지죠. 어쨌든 150m씩 멀어지잖아. 그럼 굳이 B가 움직일 필요 있을까요? B는 가만히 있고 A 혼자 150m씩 가도 둘 사이는 150m씩 멀어져요. 3000 나누기 150하면 끝이에요. 3000 나누기 150. 어서오세요. 멀어지냐고요? 그렇죠? 이렇게 멀어지죠, 이쪽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이 얘기 했잖아요, 이 얘기. 마주보고 출발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거는 쌤이 이제 편하게 풀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따라해도 좋고 안 따라해도 좋은데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일단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따라하셔야 돼요. 그 다음 농도 문제 해볼게요. 867번. 너무 힘들어. 867번. 이 농도가 뭐예요? 이 농도가 소금 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 그거를 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 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 그걸 백분율로 나타낸 거. 송가연 듣고 있어요? 듣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니 눈이 졸린 눈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송가연, 그럼 요 문장에서 여기 보면 비율이라고 써있죠, 송가연? 야, 요 문장에 그럼 비율이니까 무슨 양이 있어야 돼요? 비율이니까. 이런 단어들 중요해요. 가연이 외에도 이런 단어들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단어 모르면 수학 발전이 안 돼요. 네, 또 있을 거야, 모르는 사람들. 조혜원은 알아요? 무슨 양이 있어야 돼요? 기준량, 비교하는 양이 있어야 돼요. 비율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분율이라는 율이라는 말을 들었다. 기준량, 비교하는 양, 이게 있어야지. 지금 기준량은 누구예요? 소금물에. 그렇죠. 소금 물의 양이 기준량이에요. 왜? 대한이라는 말 앞에가 기준량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겠죠. 그럴 때 여러분 비율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쓰죠? 백분율로 바꿀 때 곱하기 100 하잖아요. 기준량이 뭐였죠?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이 뭐였죠?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게 농도라고. 그러니까 농도가 뭔지 모르고 맨날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외우니까 다음날 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소금물의 양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고 소금의 양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알고 외워야지 기억이 나요. 오케이?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어. 공식 두 개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소금의 농도 구하는 공식,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두 개 있잖아. 그쵸? 네,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외운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누누이 했던 얘기야.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소금의 양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식을 어떻게 변형하면 돼? 소금만 놔두고 다 넘기면 돼. 소금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넘길 거야. 오케이? 네, 뭘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있잖아요. 수학을 잘 하고 싶어. 이제는 내가 수학 이 자리에 있기 싫어. 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공부해야 늘어요. 그냥 숙제만 계속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 선생님도 알아요. 어쩔 수 없는 건 선생님도 압니다. 여러분 숙제하는 거 말고 공부하는 방법 잘 모르죠. 배운 적이 없죠. 그죠? 가르쳐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영상 보면서 따라하세요. 영상 보면 따라하세요.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숙제 하시라고 하지 마세요. 숙제 하지 마. 괜찮아. 이거 따라하세요.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 여러분 문제 풀면은 내년 이맘때쯤에 이게 기억날 것 같아요? 안 나요. 문제 80%가 안 납니다. 지금 소금을 200문제 풀면 내년 이맘때쯤 이거 기억날 것 같아요? 안 나요. 이렇게 공부해야 내년 이맘때쯤 3년 후에도 이게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어요.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소금만 놓고 나머지는 이해시킨다. 뭘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그거죠.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셔야 돼요. 이거 넘길 거야. 이거 넘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100을 먼저 처리할게요. 선생님은요. 쌤 이거 소금물 먼저 처리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시면 상관없으니까. 선생님은 100을 먼저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100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00분의 농도가 됩니다. 얘는 없어지고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자, 소금만 남기고 싶죠? 양변에 소금물의 양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일단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비커를 그려서 푸시면 돼요. 비커. 847번에 보시면은 이거 몇 %예요? 10%예요? 18. 아니야, 있어. 중간 공간에 여기 조금씩 안 보이는 게 있어. 67. 7번에 몇 %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0% 써주시고 여기다가 소금물의 양 200g 써주세요. 그러면 이 10%가 뭐냐면 요 200g 중에 10%는 소금이다 이 뜻이죠. 네. 소금이다. 그럼 200g의 10%면 몇 g이에요? 20g. 여기다가 20g 쓸 거야. 쌤은 워낙에 많이 해서 농도 소금물 소금이라고 안 써요. 여러분은 헷갈리면 쓰세요. 그 다음에 이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넣겠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겠다고요? 물을 집어넣겠대요. 물은 0%죠. 소금이 없죠. 네. 물만 xg을 집어넣겠대요. 집어넣겠다. 섞겠다. 이 소리는 합친다는 소리예요. 네. 얘네들을 큰 그릇에다가 다 합쳐요. 다 부어. 다 부으면 10%짜리, 잘 들어봐야 돼요. 10%짜리 200g에다가 물을 좀 부었어. 그러면 5% 돼요? 3% 돼요? 몰라요. 물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싱거워지죠. 근데 정확히 얼만큼 넣어야 몇 % 되는지까지 우리 잘 모르죠. 네, 무조건 섞으면 반이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섞을 때는 농도는 알면 돼요. 농도는 알면 돼요. 다만 여기다가 물을 Xg을 집어넣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은 X 플러스 200g으로 늘어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늘어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소금의 양도 합쳐져서 20g이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가 몇 퍼센트가 됐으면 좋겠다 했어요? 8%. 자, 잘 생각해봐. 용도 구하기. 바닷물에 정아어머니께서 요리를 꽤 잘하십니다. 김치찌개도 맛있게 잘 끓이세요. 그런데 그 바닷물, 만약에 정아어머니께서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있고 바닷물이 있어요. 어느 쪽이 소금이 더 많을까요? 더 짤까요가 아니고요.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이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왜요? 바다 버전자가 이제 왜요? 소금이 안 되고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이 네, 맞아요. 바닷물에 소금이 있어요. 있어. 네. 어느 쪽이 소금이 더 많을까요? 넓은다고 해서 저 말이 맞으면서 틀렸죠. 그렇죠. 왜냐면 당연히 바다가 훨씬 크니까 소금이 많겠죠. 근데 지금은 쌤이 이렇게 바닷물 요만큼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찌개에 소금이 더 많이 들어있는지 요만큼의 바닷물에 소금이 더 많이 들어있는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죠. 왜? 농도가 다릅니다. 이게 농도가 다르니까 어디에 소금물이 더 많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농도를 안다고 하더라도 소금이 더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예요. 간장이. 어떤 경우냐면 양이 다릅니다. 아, 양이 다르면 이 물은 앞만 먹어도 안 짜. 소금을 조금 넣나 봐. 근데 그 물이 몇 톤? 아니 그러면 몇 톤 있는 애를 짜게 만들려면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있는 김치찌개보다 이 몇 톤짜리 안 짠 소금물에 소금을 훨씬 많이 넣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려면 농도가 같은 소금물이 같은 뭐 하나는 같아야 비교를 하지. 그쵸? 네. 그래서 이 8% 소금물도 얘랑 똑같이 잡는 거예요. X 플러스 200g 잡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네. 그럼 이 안에는 소금이 얼마 들었냐? 이 둘이 곱하면 되잖아요? 네. 100분의 농도 8 곱하기 X 플러스 200. 이만큼의 소금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린 얘가 더 짰으면 좋겠어요. 얘가 더 짰으면 좋겠어요. 같았으면 좋겠네요. 같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소금 똑같아야죠. 이해해? 무슨 얘기인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거 뭐 100 곱하고 2008로 나누면 얼마예요? 250? 250은 x 플러스 200이니까 네, x는 50g. 근데 이것도요. 내가 이제 안 풀었는데 나올 거예요. 아, 네, 네, 조금만 기다리고. 투표하다가 좀 868번 있잖아요. 나 왜 뭐? 뭐라고? 언니 어떻게 했는데 저게 나오면 이게 같다고요. 이 소금물이. 요거랑 농도가 이렇게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소금의 양도 같아야 돼요. 소금물이 같을 때 소금의 양도 같아야 농도도 같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100 곱하고 2000 8로 나누면 250 이렇게. 근데 이것도 되게 쉽게 푸는 방법 쌤이 알려줬죠. 868번 한번 볼래요? 860마일 868번 바로 밑에 거. 15%의 소금물이 300g이 있어요. 이 소금물에서 물을 이번에는 증발을 시킬 거야. 물을 증발시킬 거야. 그랬더니 25%의 소금물이 되었다. 그랬단 말이야. 이건 안 돼요. 증발은 안 돼요. 합치는 것만 되는데 869번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해볼까요? 빠밤 868 똑같이 해볼게요. 15% 소금물 300g이 있어요. 이 안에는 45g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소금은 요거 두 개 그냥 요거 두 개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둘이 100 요거 대신에 요 퍼센트니까 100분의 15 곱하기 300 하셔서 45g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거 제발. 내가 왜 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내가 한번 찍어서 보여줄까요? 내가 한번 찍어서 보여줄까요? 어. 갑자기 유령 나타나는. 내가 왜 이분한테 알려줘요? 찍어서 한번 보여줘요. 어? 선생님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선생님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혹시 내 자세가 이상한 거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응? 내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 카메라 설치하고 니네 수업 듣는 거 찍어서 보여줄게. 지금 거울 치료 좀 필요할 것 같아. 통과야 너 안 들어요. 네가 듣는다고 생각해 너 안 들어. 유정 너왜 이상도 안 좋아가지고 성이 좋은 개인 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도 많아요. 여기서 보면 보인다고요. 여기서 보면 자기가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자꾸 선생님은 나 열심히 안 들어요. 868번 15% 소금을 300g 있습니다. 이 소금물에서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25%의 물이 되겠네요. 여기서 물만 x g을 증발시킬 거예요. 증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증발시키면 이제 농도는 또 알 수 없어요. 네, 농도는 또 바뀌니까. 조금 이따 농도에 대한 얘기 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물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소금물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300에서 x만큼 줄어들겠죠. 300 마이너스 x 됐죠. 근데 뭐만 증발시켰죠? 물만 증발시켰잖아요. 그럼 소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예요. 다시 볼게요. 그런데 얘가 몇 퍼센트가 되길 원해요? 얘가 25%가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 25% 소금물 300-xg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45g이 되는 그 순간에 x를 찾으면 되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100분의 농도 25 곱하기 소금물의 양 300-x가 45가 되는 x를 찾으면 되겠죠. 약분하면 4분의 1이고 양변에 4 곱하면 300-x는 225, x는 75. 아이씨. 75g 맞는 것 같은데? 이상을 찾아온다. 120g. 120g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틀리셨어요. 15% 소금물 300g. 120g입니다. 맞아요. 25%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00분의 농도 25 곱하기 300-x는 45. 이 소금물에서 이렇게 45g 아니에요? 45 맞는데? 45g. 근데 25% 돼야 된다 했죠? 100분의 농도 25 곱하기 300-x는 45. 이거 4로 나누면 4분의 1 맞죠? 이거 곱하면 얼마죠? 300-x는 225 아니에요? x는 220g. 네? 180이네. x는 120. 보통 쌤이 틀리면은 계산이에요. 선생님 틀리면 보통 계산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계산이. 덧셈 뺄셈이 진짜 너무 어려워. 덧셈 뺄셈이 제일 어려워. 곱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제일 어려워. 합치면. 그거잖아요. 계산이죠. 논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논리적인 건 재밌잖아요. 네? 그게 비검사인데 존중하겠습니다. 네. 각자 생각은 존중합니다.
875번 875. 네. 871 한번 볼게요. 20% 소금물이 있습니다. 여기 소금 100g을 넣어 30%의 소금을 만든다면 처음 20%의 소금 물은 몇 g이었습니까? 그랬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20%의 소금물 x g이 있었어요. 이 안에 이제 소금이 100분의 20 곱하기 x 5분의 1x만큼 있었죠. 여기다가 소금만 100g을 집어넣었대요. 소금만 100g을 집어넣으면 소금물의 양은 늘어나죠. 소금물이 뭐예요? 소금 플러스 물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저으면 녹으니까 안 늘어나는 것이 보이잖아? 그럼 늘어났어. 네,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이 그대로 보존되는 법칙. 만약에 바꿔서 이만한 욕조에 물이 100kg 들어있어요. 와. 거기다가 35kg 정도 나가는 제이를 넣고 막 흔들었어요. 그럼 얘는 100kg예요? 아니죠. 제이까지 합쳐서 135kg죠. 그렇죠. 그렇죠. 다만 소금은 물에 녹을 뿐. 물에 녹을 뿐 무게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욕조에 제이를 넣으면 욕조 물 무게 플러스 제이 무게. 물에 소금을 넣으면 물 무게 플러스 소금 무게. 다만 소금은 형태가 변하는 거죠. 형태가. 그래서 늘어납니다. 소금의 양은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5분의 1x 플러스 100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농도가 몇 프로 되기를 원했냐면 30% 되기를 원했죠? 네, 이제 곱하시면 되겠죠? 네, 100분의 용도 30 곱하기 x 플러스 100 했더니 5분의 1x 플러스 10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얘는 10 곱하시면 되겠죠? 10 곱하시면 얘는 3 남으니까 3x 플러스 300은 10 곱하시면 2x 플러스 1000 되겠죠? 2x 이항 되면 x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1000 빼기 300 700g이나 적어놔요. 아, 처음 700g이었어. 됐냐? 네. 네. 875번 아니야. 875번은 나 따라할 사람이라도 따라해도 돼요. 선생님, 네. 여기 2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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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번에 20% 81번이 있는데. 아, 1번인가요? 72번인 줄 알았어요. 875번. 10%의 소금을 100g과 20%의 소금물을 섞어서 12%의 소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20% 소금물은 몇 그램 섞어야 합니까? 네. 4대 1이잖아. 25g 섞어야겠네. 10% 선물 10g, 소금이 10g. 10%의 소금을 100g과 누구 섞는다 했죠? 20%의 소금물을 얼마인지 모르니까 x g을 섞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는 10g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죠. 이렇게 둘 곱하시면 돼요. 100g이 10%. x g이 20%니까 5분의 1 x, 100분의 20x. 5분의 1 x. 가연 듣고 있어요? 네. 여기 이번에는 희원이한테 가려서 안 보였어요. 시선이. 가연이 얼굴 하나도 안 보여요. 희원이 머리 이렇게 위에 머리가 또 하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서워. 이 둘을 합친다 그랬죠? 이 둘을 합쳐서 몇 %짜리를 만들고 싶다 그랬죠? 네. 12%짜리를 만들고 싶다면 12%짜리 얼마가 나오겠어요? 몇 그램? x 플러스 100g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12 곱하기 x 플러스 100 이만큼 들어있겠죠? 근데 이 소금이 어디서 왔냐면 얘네 둘이 합쳐져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던 소금과 여기 들어있던 소금을 합치면 요 소금이 돼야 돼요. 네, 요거 4로 좀 나눌게요. 여기 4로 나누면 25분의 3이니까 양변에 25를 곱하겠습니다. 얘는 250이고요. 얘는 5x. 얘는 3만 남죠?
3x 플러스 300. 그래서 이항시키면 2x, 250 이항되면 50. x는 25g. 몇이야? 아우, 왜 이렇게 많어? 네. 음식에서 이양은 10이 정도 나서 그러니까 10이 주는 거예요. 넣는 이렇게 넣는 이렇게 넣는 이거는 이해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바꿔서 이건 바꿔서 이거는 등식 자체가 아니지. 이렇게 못해요. 879 어떤 선풍기의 원가 20% 이익을 부채 정가를 정긴다. 선풍기가 팔리지 않아 정가에서 6,0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원가의 10%의 이익이 생겼다고. 이 선풍기의 원가는 6만 원이죠. 이 아니구나. 6만 원. 선생님이 이거를 막 이렇게 빨리 읽다가 6만 원 이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머릿속에서 막 뭘 찾았을 거 아니야. 뭘 찾았을지 알만한 사람 있어요? 뭘 찾았을 거야? 선생님 계속 머릿속에서 기준량을 찾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잘 들어봐. 내 말 잘 들어봐. 어떤 선풍기의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잖아요. 이 20%는 원가의 20%야. 네. 그죠? 네. 근데 선풍기가 팔리지 않아서 정가에서 6,000원을 이렇게 확 빼버렸단 말이에요. 6,000원 확 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원가에서 10% 이익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봐봐요. 처음에 봐봐. 나는 이런 생각으로 풀거든요. 이게 원가야. 이게 원가면 요만큼을 20%라고 했을 때 요만큼 원가의 20%. 그러니까 원가를 5등분 해야 되죠. 이렇게 5등분한 거에 하나만큼을 더 붙인 이만큼이 정가야. 이만큼이 정가. 근데 여기서 6,000원을 날려버렸대. 빼버렸대.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6,000원 뺐더니 원가에 10%의 이익이 생겼을 때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당 원가의 20%잖아요. 20%잖아요. 근데 여기서 6,000원을 뺐더니 10%의 이익이 생겼어. 원가 말고 10%의 이익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10%네. 아까 이거 20%였잖아. 10%. 그럼 원가 6만 원이네. 안 돼. 알았어. 안 돼. 그렇게 하면 못하겠다. 원가를 x1이라고 적겠습니다. 이익이 얼마죠? 20%. x의 20%. 100분의 20x. 5분의 1 x1이죠? 이건 어떻게 써요? 붙여줬어요. 붙여줘서 정가를 정했습니다. 정가는 5분의 6 x1이 됐죠. 그걸 따라왔나요? 네. 여기서 어떻게 했죠? 5분의 6x에서 6,000원을 빼줬습니다. 6,000원을 빼줬더니 어떻게 됐죠? 원가보다 원가의 10%만큼 더 비싸게 팔렸다. 이익이 남았다. 이랬어요. 이건 10분의 1x죠. 10분의 1x.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요거는 양변에 그냥 10 곱할게요. 귀찮아서. 요 곱하면 12x 마이너스 6만원은 10x 플러스 이거 없어지니까 x죠. 6만원 넘어오고 11x 넘어가면 x밖에 안 남죠? x는 6만원. 이게 이제 퍼센트를 어떻게 말해주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물건의 원가의 5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한다. 다시 정가에서 4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8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되네. 2.5배 하면 되겠다. 그쵸? 네, 2.5배 하면 얼마야? 1,600원에 400원 더하면 2,000원이네요.
2,400원 아니에요? 2,000원 아니에요? 원가인데? 2,400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800원에 이게 X가 말했습니다. 95%잖아. 선생님 제가 맞았어요. 헐. 선생님 잘 10% 야 선생님 이겼어. 안 된다. 800원에 이익이 생겼어. 맞죠? 근데 처음 붙인 이익이 1,200원인 거잖아. 그쵸? 이거 봐봐. 이거 문제를 잘 읽어봐봐. 880번은 원가에다가 원가의 절반을 붙였잖아요. 붙였다가 400원을 깎아줬잖아. 400원을 깎아줬더니 800원의 이익이 생겼다 했죠. 그럼 처음에 이익을 붙인 게 1,200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게 50%라는 얘기다. 그럼 2배 하면 2,400원이야. 선생님 좀 내주시죠. 네? 근데 아, 언니 그래요? 고등학교 시험 못해요. 얘네만 가르치면 되는 맞아요. 이게 882가 좀 어려워요. 이게 X% 막 이러면 좀 어려워. 3이에요. 또 넘어갈게요.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883. 아, 오늘, 아니, 이거 지난 시간, 거속시 전까지였구나. 53도까지였어요. 맞는데요? 맞는데요? 883. 883. 1에 관한 문제죠. 1에 관한 문제는 전체 1의 양. 전체 1의 양을 1로 잡아요. 1. 1로 잡고, 뭐 1시간이면 1시간, 하루면 하루. 이때 할 수 있는 1의 양을 찾아야 돼요. 보면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은 12일 걸린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형은 하루에 12일, 12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은 하루에 20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 거예요. 20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 일을 나는 이렇게 해요. 일한 날수를 동생이 일단 4일을 일을 했어요. 동생이 일단 4일을 일을 했고 그리고 며칠 동안 함께 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X1을 함께 일했다고 봐요. 그러면 형은 총 X일 일한 거니까 하루에 12분의 1씩 X일 일했으면 12분의 1X만큼의 일을 했겠죠. 동생은 20분의 1씩 X 플러스 4일을 일했으니까 20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4만큼의 일을 했겠죠. 그 일이 합쳐져서 일이 완성됐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양변에 60을 곱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5x 플러스 3 되니까 3x 플러스 12는 60. 그래서 8x는 48, x는 6일. 그래서 함께 일한 날이 6일이에요. 그거 잘 봐야 돼. 함께 일한 기간이 6일이에요. 해줄게요. 5학년 나? 근데 x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좋아져. 887. 887. 과부득이 하는 문제죠. 과부치라. 887은 이제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잡고 학생 수를 찾을 거예요. 학생 수. 자,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를 못한대요. 학생 몇 명 있죠? 하나, 네.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를 못한대요. 5x 플러스 4명이에요. 의자가 x개가 있어, 의자가. 근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았단 말이에요. 그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5x명이야. 앉아있는 사람. 근데 4명이 앉지 못하고 서 있다 그랬잖아요. 서 있는 사람 4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5x 플러스 4명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뭐라는 데 있어요? 6명씩 앉으면 빈 의자는 없고 마지막 의자에만 2명이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6x-2 아니에요. 6x-4야. 마지막 의자에 2명밖에 안 앉았으니까 다 앉기에는 4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6명씩 앉아야 되는데. 6명씩 앉을 거면 6x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자가 x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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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앉으려면 6x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2명밖에 못 앉았다는 건 4명이 부족하거든요. 다 했어요? 아, 다 가야 돼. 요거 같아요. 5x 플러스 1 6x 마이너스 4요. 요거까지만 해보세요. 진짜요? 네. 117까지 학교 폭력? 자, 내가 못 풀었으니까.